제가 가치라는 관점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 음,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걸까요? 이 관점을 토대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현대화폐, 통화가 가지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화폐이자 자산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디지털 암호화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는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요? 화폐가 등장한 배경에는 학문적으로 여러 기원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물 교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물 교환은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맞교환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래 방식은 재화가 부패하기 쉽거나 이동하기 어렵고, 또한 서로 원하는 재화가 정확히 일치해야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런 이상적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 기반의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신용에도 상호 간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량의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기 껍데기, 구슬 또는 은과 같은 귀금속이 공통의 교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화폐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의 속성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성을 띱니다. 둘째, 가지고 다니기 편한 휴대성이 있습니다. 셋째, 쉽게 썩거나 망가지지 않는 내구성을 지닙니다. 넷째, 가치가 분할되어 거래 단위로 쓰기 좋아야 하는 분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귀금속이 대표적인 상품 화폐로 자리잡았죠. 화폐 등장으로 상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커짐에 따라 예전의 집단 생활, 부족 사회를 넘어서 국가가 등장했고, 국가가 화폐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하는 화폐가 보편화되면서 주화가 동전이 국가 시스템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금속, 특히 금, 은, 동을 녹여서 특정 무게와 순으로 주조해 공식적인 화폐로 지정한 것이죠. 이러한 화폐는 민간에서 위조 방지나 유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명목으로 주조권을 국가가 독점하였고, 세금이나 공적 비용을 특정 화폐로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강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의 화폐 역시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 동전화폐인 금화나 은화는 너무 무겁고 대량 거래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폐가 발명됐죠. 초창기 지폐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은행에 맡겨두고 그 보관증, 즉 약속어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교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보관증이 국가나 은행에 의해 본인이 원할 때 금과 교환해주겠다라는 명목 아래 금태환, 즉 금본위제 형태로 쓰였죠. 그리고 이후 1971년 닉슨 쇼크를 기점으로 미국 달러와 금의 퇴환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화폐는 국가가 발행량, 금리 등 통화정책을 통해 통제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을 넘어서 자본주의 자체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 양적 완화가 전개되면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낸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 체계가 과연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가, 금리와 발행량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국경을 초월한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된 설계인지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탈중앙화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나 정부에게서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점이죠. 즉,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모든 기록을 단독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유량과 관계없이 수많은 비트코인 참여자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거래 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죠. 중앙은행처럼 임의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참여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발행량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투명한 장부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화폐 기능을 살펴봐야 합니다. 화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교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교환이 수단이라는 점은 단위가 있다는 것이고 단위가 있음으로써 기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즉, 화폐는 신뢰할 만한 사회에서 합의가 된 장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신뢰체계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 마음대로 사실상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언제든지 장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폐를 구성하고 있는 교환 단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러한 한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 라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것입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하여 독점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발행량이 통제되어 있는 디플레이션 자산이며 무엇보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 없이 투명하게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화폐이자 자산인 것이죠. 또한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자산인 것이죠.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비트코인은 현대 화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로 인해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신뢰와 열망을 보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테죠. 자, 두 번째, 비트코인은